여러분은 그 사진들을 보셨을 겁니다. 호화로운 결혼식, 귀족들, 빛나는 신부가 쓰고 있는 고풍스러운 왕실 티아라, 완벽한 동화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화려한 겉모습과 에메랄드의 눈부신 광채 뒤에 피를 얼어붙게 하는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이 티아라는 젊은 공주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축하의 상징이 아닌 애도의 상징이 되어버린 장식품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왕실 보석 역사상 가장 기이한 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사치스러움을 상징하는 이 티아라를 왜 그날 세상과 영원히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간 여인이 썼을까요? 이 광기 어린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문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스페인 왕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 했던 이야기를 밝혀내겠습니다. 유럽 귀족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왕실 보석을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0세기 초의 스페인은 변화와 희망의 시대였습니다. 이사벨 2세 여왕의 격동에 수십 년 통치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죠. 공기 중에는 벨 에포크라고 불리는 눈부신 시대에 대한 예감이 가득했습니다. 호화로운 무도회, 우아한 의상, 그리고 물론 눈부신 보석의 시대였습니다. 티아라, 브로치, 목걸이는 단순한 액세서리를 넘어 신분,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귀족 가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화려함과 엄격한 궁정 의례 속에서 우리의 걸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904년 이사벨 2세 여왕이 서거하자 그녀의 인상적인 보석 컬렉션은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분배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섭전 광대비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크리스티나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들 알폰소 13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스페인을 통치했던 현명하고 강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석이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자산이자 가문의 역사 기록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7개의 훌륭한 브로치가 있었는데 각각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브로치를 보관하는 것은 그녀의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큰 것을 계획했습니다. 흩어진 이 보물들을 새로운 현대적인 유물로 만들어 왕조의 연속성을 상징하게 하는 것이었죠. 이 거대한 계획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딸인 마리아 테레사 공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어 스페인 궁정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 중 하나를 갖게 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원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고 중에 최고가 필요했습니다. 마드리드의 보석상 안소레나가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설립된 안소레나 공방은 이미 스페인 왕실의 공식 보석 공급상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인들은 흠잡을 데 없는 취향, 뛰어난 기술, 그리고 역사적인 보석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가문의 에메랄드를 그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이사벨 2세의 유산이 안전한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었습니다. 보석 세공사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보석을 상감하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독립적인 브로치를 하나의 조화로운 앙상블로 통합하여 처음부터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의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보석 세공의 연금술 행위였고 과거를 미래로 재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소레나의 장인들은 자연적인 모티프를 사랑하는 아르누보 양식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꽃 화환 형태의 우아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7개의 오래된 브로치에서 훌륭한 티아라가 탄생했습니다. 중앙의 에메랄드 꽃은 다른 부분보다 교묘하게 높게 배치되어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시대를 보았던 보석들은 플래티넘 틀 안에서 새롭게 빛나며 새로운 패션과 오래된 군주제의 흔들림 없는 모습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티아라와 함께 다른 보석들도 제작되어 스페인 공주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파리르, 즉 보석 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에메랄드 꽃의 탄생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무도회와 여왕들을 잊고 보석상의 시선으로 티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메랄드 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금속과 보석으로 이루어진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의 통일된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개의 독립적인 꽃 모티프가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천재적인 구성입니다. 뻣뻣한 머리띠가 아니라 머리카락과 함께 태어난 듯 자연스럽게 머리 위에 놓이는 유연하고 움직이는 화환이죠. 중앙 요소, 즉 가장 중요한 그 꽃은 다른 꽃들보다 높이 솟아올라 왕실의 악센트를 만들어내며 벨 에포크 시대 최고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웅장한 비대칭성을 전체 구조에 부여합니다. 티아라의 심장은 물론 에메랄드입니다. 이것들은 현대의 완벽하게 깨끗한 보석이 아닙니다. 전설적인 무소 광산에서 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오래된 콜롬비아 에메랄드입니다. 그 가치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에 있습니다. 각각의 에메랄드는 고유한 내면 세계, 즉 자르댕 또는 정원이라고 불리는 섬세한 내포물을 간직하고 있어 보석의 깊이와 벨벳 같은 부드러움을 더합니다. 그들의 색깔은 단순한 녹색이 아니라 비온 뒤 무성한 여름 잎사귀의 색깔이며 수세기 동안 희망, 풍요, 영원한 삶과 연관되어 온 색깔입니다. 안소레나의 보석 세공사들은 그것들을 다시 연마하지 않고 오래된 커팅을 조심스럽게 보존하며 새로운 품격 있는 틀 안에 담아냈을 뿐입니다. 이 녹색 별들 주위에는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흩뿌려져 춤을 춥니다. 오래된 유럽식 커팅의 다이아몬드들은 현대의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롭게 빛나지 않고 크리스탈 속에서 빛이 유희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거의 물과 같은 반짝임을 선사합니다. 안소레나의 보석 세공사들은 색깔과 광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를 고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배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꽃집 위의 아침, 이슬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다이아몬드는 아주 작은 빗줄기라도 포착하여 불꽃으로 바꾸고 전체 구성의 생기를 불어넣도록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거의 보이지 않는 백금 틀에 의해 지탱됩니다. 20세기 초의 백금은 혁명적인 소재였습니다. 금과 은보다 훨씬 강해서 보석 세공사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고 섬세한 틀을 만들어 거의 무게가 없고 공기처럼 가볍게 보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그레인 또는 알갱이 세팅 기법을 사용하여 틀의 가장자리를 작은 백금 알갱이로 덮었는데 이는 부드럽고 벨벳 같은 윤곽을 만들고 금속이 보석의 광채 속에 문자 그대로 녹아들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을. 시각적인 가벼움과는 달리 역사와 귀금속의 무게감이 주는 기분 좋고 확고한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백금은 피부를 차갑게 하고 보석의 면들은 날카롭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귀를 기울이면 1세기 동안 또 다른 성공적인 데뷔를 의미했던 잠금쇠의 조용하고 확신에 찬 딸깍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 덩어리가 아니라 모든 요소가 수학적 정확성으로 계산된 공학적 경이로움입니다. 결국 이 보물의 해부는 그 핵심 아이디어를 드러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꽃 화환이 아니라 끊임없이 피어나는 정원이며 가문의 연속성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에메랄드들은 왕조의 뿌리처럼 새로운 백금의 토양에 이식되어 새로운 눈부신 새싹을 틔웠습니다. 이것은 한 왕조가 자신에게 바친 시간에 굳어진 충성 서약입니다. 선물은 전달되었고 걸작은 보석상의 작업실을 떠나 벨벳 케이스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티아라는 극장의 주연 배우처럼 무대와 찬탄하는 시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진정한 탄생은 만들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첫 선을 보이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에메랄드 꽃에게 그러한 순간은 군주제의 삶에서 가장 엄숙하고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인 왕실의 새로운 일원의 세례식이었습니다. 1909년 스페인 왕실은 알폰소 13세 국왕의 딸인 베아트리스 공주의 세례식을 축하했고
바로 이 빛나는 생명의 축제에서 티아라는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의 휘황찬란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수백 개의 촛불, 궁정 드레스의 육중한 실크, 유럽 전역에서 온 귀족과 외교관들의 제복에 달린 훈장의 광채, 가장 엄격한 예의범절과 암묵적인 사치 경쟁의 분위기 속에서 왕실 구성원의 모든 등장은 현미경 아래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홀로 들어섭니다. 젊고 우아하며 그녀는 시대의 구현이었지만 그날 그녀의 모습에는 뭔가 새로운 것, 눈부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은색으로 높이 묶은 머리 위에는 에메랄드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궁전홀의 밝은 빛 속에서 티아라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수천 개의 얼음 같은 불꽃으로 번쩍이며 반짝이는 서리의 효과를 만들어냈고 에메랄드는 깊고 신비로운 녹색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습에 대한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었고 그녀를 순식간에 평범한 공주에서 스타일 아이콘이자 그날 밤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티아라는 그녀를 무겁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젊음과 우아함을 강조하며 마치 왕실 무도회에 우연히 나타난 숲의 요정처럼 만들었습니다. 홀을 가로질러 희미한 속삭임, 집단적인 숨죽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보석에 숙련된 궁정 숙녀들의 시선은 이 새로운 보물에 고정되었습니다. 보석의 미묘함과는 거리가 먼 남자들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왕실의 권력과 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크리스티나 여왕의 능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신을 상징하는 새로운 상징을 궁정에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메랄드 꽃은 단순한 티아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름과 역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설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과 사격의 기사들은 공주의 훌륭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머리 장식을 앞다퉈 보도했고 이 장신구를 착용한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전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장신구는 스페인 군주국의 심장부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순간부터 그 역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티아라의 황금기는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 즉 마리아 테레사 공주의 이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보석함에 있는 많은 귀중한 물건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에메랄드 꽃은 그녀의 연장선, 돌로 구현된 그녀의 가문 문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 이후 티아라는 금괴 먼지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궁정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공주의 주요 장신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공적인 모습의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그녀의 지위와 빛나는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보석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를 착용하는 것이 자신을 장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여왕과 모든 부르봉 가문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꽃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가족 행사들을 함께 했습니다. 1909년 베아트리스 공주의 세례식에서 데뷔한 후 티아라는 1911년에 또 다른 조카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공주의 세례식에서 다시 한번 그 화려함을 빛냈습니다. 이 두 번의 등장은 이 장신구에 마리아 테레사 가문의 주요 가족 유물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로 밝혀진 대성당의 어스름한 빛 속에서 공주의 머리 위에 에메랄드가 모든 반짝임을 포착하며 신비로운 녹색 불꽃을 뿜어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들에 티아라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신성한 속성이자 세대 계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공주들의 세례식에 그것을 착용함으로써 마리아 테레사는 그들을 축복하고 가족의 역사와 힘의 일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는 이제 가족의 새로운 세대를 환영했습니다. 에메랄드 꽃은 공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우아하고 절제되었으며 이 티아라는 자연스럽고 꽃 모티프와 함께 그녀의 모습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거대한 왕실 머리 장식처럼 소유자를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여성스러움과 부드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곧 궁정에서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만약 최고 수준의 행사가 있다면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틀림없이 그녀의 유명한 에메랄드를 착용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의례와 공식 행사의 빛나는 이면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사에게 이 티아라는 의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귀중하게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들이 차가운 금속을 그녀의 머리카락에 고정할 때마다 그녀는 이 걸작을 특별히 자신을 위해 주문한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보물, 그녀의 부적, 그녀의 모성과 가족 생활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빛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이 황금기는 오래 지속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1912년 9월 막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29살의 마리아 테레사 공주는 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스페인 전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삶의 축제에서 그녀를 자주 장식했던 에메랄드 티아라는 한순간에 큰 상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밝은 별은 꺼졌고 에메랄드 꽃은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고아가 되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황금기는 끝났고 길고 흐릿한 그림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에메랄드 꽃의 역사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창한 범죄 스캔들이나 절도 혹은 도난품 교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보석의 어두운 면은 다른 종류였습니다. 범죄가 아닌 고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슴 저미는 인간 드라마로 엮여 있었죠. 이 장신구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갑작스러운 상실과 설명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궁정에 수많은 질문만 남긴 미스터리한 일화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1912년 비극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했던 어린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죽음은 단순히 왕실 가족의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티아라의 불길한 징조가 되었습니다.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장신구는 갑작스레 죽음과 엮이게 된 것입니다. 미신과 징조를 항상 믿었던 궁정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감히 저주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이는 없었지만 사실은 변치 않았습니다. 티아라 생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주인의 삶과 함께 끝났고 이 애도의 그림자는 오랫동안 에메랄드의 광채를 짓눌렀습니다. 인판타의 죽음 이후 티아라는 어린아들 호세 의헤니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에메랄드 꼴이 스스로 망명을 택한 듯 어두운 금고 속에 갇혔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던 티아라는 이제 침묵하는 무거운 유산, 아이들이 겨우 기억하는 어머니를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실 궁정에게 이 티아라는 짧지만 화려했던 한 시대의 기억, 절정에서 끊어진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티아라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불가사의한 사건은 훨씬 뒤인 1963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스캔들은 아니었지만 왕실 보석 사용에 대한 모든 상상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의례를 깨뜨렸습니다. 그해 성인이 된 호세 의헤니오의 아내 도냐 마리솔은 가문의 유물을 먼 친척인 마리아 테레사 자모이스카 백작 부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백작 부인이 카르멜 수도원에서 수련서원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현실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귀족 여인이 세상과의 영원한 단절을 위해 수도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신부처럼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에는 왕실 티아라가 얹혀 있습니다. 지상의 사치와 권력, 그리고 덧없음의 정수 말입니다. 왕가의 결혼과 화려한 무도회를 위해 만들어진 에메랄드 꽃은 그날 자신이 상징하는 모든 것과 멀어지는 가장 급진적인 행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티아라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가장 고요하고 어쩌면 가장 심오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삶과의 작별을 고하는 몸짓이었을까요? 최고의 예식용 장신구가 필요한 신과의 상징적인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별과 상실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던 티아라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문서들은 이 행위의 진정한 동기에 대해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 일화는 티아라의 역사에 영적인 탐구와 단념의 장을 영원히 새겨넣었고 그 빛나는 광채에 신비로운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조용한 수도원 입회에 대한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야말로 에메랄드 꽃의 진정한 미스터리이며 그 어떤 탐정 소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진진합니다. 20세기 중반 드물지만 화려했던 등장을 뒤로 하고 티아라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엄격한 궁정의식, 화려한 무도회, 그리고 과시적인 사치의 시대, 즉 티아라가 만들어진 시대는 무정하게 과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에메랄드 꽃에게는 더 이상 어울리는 무대가 없는 듯했습니다. 도냐 마리솔은 낡은 유럽 귀족 사회의 맥락에서 그것을 착용한 마지막 수호자였습니다. 그녀의 퇴장과 함께 보물의 삶에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오랜 망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거의 30년 동안 티아라는 은행 금괴에 갇혀 그림자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 빛나는 광채는 인간의 눈에서 감춰졌고 그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가족의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머지 세상에서는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격동의 전후 시기에 많은 가문의 보석들이 팔리거나 해체되거나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에메랄드 꽃 또한 그러한 운명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유물에서 인상적인 출처를 가진 단순한 보석 조각의 묶음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로의 유산 계승은 요란한 경매장의 망치 소리 아래가 아닌 고요한 가족 모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상업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승의 의례였습니다. 티아라가 호세 의헤니오와 마리솔의 자녀들, 특히 태사로 알려진 테레사 바이엘은 공주의 손에 넘어간 순간은 엄청난 감정적 무게를 지닌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단순히 수 킬로그램의 플래티넘과 수 캐럿의 보석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증조 할머니인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기억, 그녀의 짧았던 삶과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용한 전환이 한 시대의 끝을 알렸습니다. 티아라가 권력과 높은 궁정 지위의 상징이었던 시대는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왕실의 공식 행사와 관련된 티아라의 대외적인 삶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를 대표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운명은 새로운 세대가 변화된 세상에서 티아라를 위한 새로운 역할,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대는 해체되었고 막은 내려졌으며 과연 다시 무대가 오를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고의 벨벳 어둠 속에서 지냈던 에메랄드 꽃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깨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국빈 만찬이나 경매장이 아닌 티아라의 본래 의미를 되찾아준 행사, 바로 결혼식에서였습니다. 1992년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손녀인 도냐 소냐 마르케스 이데 바비에라가 돈 미겔 마토시안과 함께 결혼식 제단으로 걸어갈 때 그녀는 이 장신구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거의 30년 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티아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전통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을 넘어 전설을 부활시키려는 의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순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티아라는 차가운 왕실 지위와 정치적 무게의 상징이기를 멈추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에서 사랑의 부적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군주의 손에서 후손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에메랄드 꽃은 그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지배 왕조에 속한다는 표식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섬세한 다리이자 삶의 가장 중요한 날에 증조 할머니가 증손녀에게 내리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광채는 더 이상 궁전 샹들리에의 빛이 아니라 신부의 눈에서 비치는 행복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단발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던 것이 빠르게 새롭고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3년 후인 1995년 소냐의 여동생 도냐 미르타 또한 돈 페드로 에스쿠데로와의 결혼식에 에메랄드 꽃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티아라의 새로운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 티아라는 이제 가족의 주요 웨딩 유물, 즉 신부에게서 신부에게로 전해지는 귀중한 보석이 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결혼식은 티아라의 역사에 정치적 동맹에 대한 장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과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 찬 가족 앨범의 한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탄생의 절정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어진 결혼식의 연속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소울 마토시안 이 마르케스가 이어서 그녀의 사촌 빅토리아 마토시안 이 마르케스가 결혼하면서 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세실 폰 크로이 왕자의 신부인 빅토리아의 머리에 티아라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티아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스페인 왕실 티아라가 아닌 우리 눈앞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풍부한 개인사를 가진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에메랄드 꽃의 가치는 절대적인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가치는 더 이상 에메랄드의 무게와 다이아몬드의 순도로만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모든 미소, 행복의 모든 눈물, 첫 소유주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기억,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희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식 부적으로 부활한 티아라는 왕실 보물창고나 박물관 진열장이 줄 수 없는 불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전설적인 걸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에메랄드 꽃은 국립박물관의 방탄 유리 뒤에 놓여 있지도 않고 국고에 보관되어 때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익명의 억만장자들이 서로 다투었을 크리스티 경매의 출품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티아라는 여전히 있어야 할 곳, 바로 가족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 보관자들은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직계 후손들이며 그들은 티아라를 단순한 자산이 아닌 자신들의 영혼과 역사에 살아있는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에메랄드 꽃의 독특한 위상을 결정짓습니다. 에메랄드 꽃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시대와 정교한 만듦새,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출처를 고려할 때 의심할 여지 없이 박물관급 역사 유물입니다. 세계 어느 유서 깊은 보석 전시회라도 이 보물을 소장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전시품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아름다운 가족 전통 덕분에 이 보물은 본래의 기능인 장식하고 기쁨을 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살아있는 유물인 셈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금전적 가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언급하려는 시도는 투기에 불과하겠지만 우리는 이 보물의 엄청난 가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석과 금속 자체의 물질적 가치입니다. 그 크기와 품질의 오래된 콜롬비아 에메랄드, 수백 개의 구식 커팅 다이아몬드, 그리고 플래티넘은 그 자체로 막대한 재산을 이룹니다. 여기에 최고급 보석을 보증하는 명문 주얼리 하우스 안소레나의 제작비가 더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치를 수십 배로 증폭시키는 주요 요소는 바로 그 출처입니다. 이사벨라 2세 여왕의 보석에서 마리아 크리스티나 여왕의 주문, 그리고 인판타 마리아 테레사의 소유에 이르기까지 스페인 왕실과의 끊임없고 문서로 입증된 연결고리 말입니다. 고급 보석 예술의 세계에서 왕실 출처는 보석을 보물로 바꾸는 최고의 가치 형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에메랄드 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는 문화적 현상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사유재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동의 유산입니다. 그 실제적인 가치는 역사, 아름다움,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이 보물은 한 가족의 기억을 보관하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한 예술과 깊은 인간사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함의 상징입니다. 이 이야기
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대 귀족 결혼식에서 빛나는 왕실 티아라의 완벽한 광채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계승의 상징인 화려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모든 길을 따라가며 최종적인 답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에메랄드 꽃의 비밀은 음모나 저주가 아니라 눈부시면서도 비극적인 삶의 완전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 보물의 가장 큰 비밀은 결코 단순히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대한 인간 드라마의 무언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물은 왕조의 불가침을 상징하기 위해 그것을 주문했던 섭정 왕비의 자부심을 기억합니다. 어린 인판타의 머리 위에서 첫 승리를 거둘 때의 스포트라이트를 흡수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의 침묵과 어둠을 견뎌냈고 생명의 상징에서 상실에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으로 떠나는 백작 부인의 눈에서 세상을 등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메랄드 꽃은 열정, 야망,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의 물리적 구현입니다. 플래티넘에 새겨지고 에메랄드 면에 굳어진 연대기입니다. 각 보석은 어머니의 사랑, 궁정 생활의 화려함, 상실의 슬픔, 믿음의 힘, 그리고 하나의 축제가 끝나면 다른 축제가 찾아오는 끝없는 세대 교체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이 보물은 장신구의 진정한 가치가 캐럿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로 측정된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보물의 역사는 옛 시대의 종말과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부적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군주제에 속한다는 표식에서 가족에게 속한다는 표식으로 말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실타래가 되었고 증조 할머니가 살아생전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던 축복을 이제 차가운 에메랄드의 감촉을 통해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티아라를 착용하는 모든 새로운 신부는 단순히 자신을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 이전에 티아라를 착용했던 가문의 모든 여성들의 운명에 다가섭니다. 그녀는 그들의 유산, 즉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여 이 보물의 역사에 자신만의 행복한 장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보석은 빛을 잃을 수 있고 유행은 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걸작의 마음에 한번 새겨진 이야기는 불멸을 얻습니다. 에메랄드 꽃은 사랑, 기억, 그리고 가족이 존재하는 한 계속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주요한 비밀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